조금만 버텨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어. 아니, 정확히는 폭우라고 해야 맞을 거야.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거든. 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 온몸이 흠뻑 젖어서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지.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낑낑대는 소리, 아니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단 말이야. 뭐지? 사람인가?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천천히 다가갔어.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어두컴컴한 골목이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쓰러진 개가 있었어. 아니, 쓰러졌다기보다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새하얀 털에 온통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뒷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 이런 미친,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어. 어떤 개자식이 이렇게 예쁜 개를 차로 치고 도망간 거야? 아니면 누가 일부러 학대한 건가? 개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어.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이었거든. 나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했어. 24시간 동물병원 근처. 제일 가까운 곳이 2km나 떨어져 있었어. 택시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이 골목에 택시가 어딨어? 통장 잔고는 고작 3만 원.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아, 진짜 짜증나. 왜 하필 내가 발견한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솔직히 나도 당장 내일 알바비 들어와야 월세 낼 수 있는 처지야. 남에게 병원비를 낼 여유가 어딨겠어.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아오,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재킷을 벗어서 개를 조심스럽게 감쌌어. 핏물이 내 옷에 다 묻어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어. 대형견이었거든. 팔이 떨려오고 등에 땀이 비오듯 흘렀어. 제발 죽지 마. 응? 제발. 나도 모르게 계속 중얼거리면서 걸었어. 2km가 마라톤처럼 느껴졌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어. 그렇게 30분을 뛰다시피 해서 병원에 도착했어. 유리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어. 사람 살려요. 아니, 개 살려요. 하얀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빨리요. 수의사는 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 상태가 심각한데요.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와요? 최소 300만 원은 각오하셔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300만 원? 내가 어디서 300만 원을?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길에서 발견한 거라고요. 수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3만 원밖에 없는 주제에 300만 원이라니. 완전히 미친 짓이었지. 하지만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개를 수술실로 옮겼어. 나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젖은 옷에서 냄새가 진동했어. 나 진짜 제대로 엿먹었네.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대출? 카드론? 다 막혀있어. 신용불량자라서. 친구한테 빌릴까? 그것도 웃기지. 다들 나랑 비슷한 처지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 벽시계만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나는 계속 무릎을 떨면서 기다렸어. 수술이 끝난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어.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정말요?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물었어. 네, 다리 골절이 심했고 뇌출혈도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빨리 해서 생명은 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혈통이 엄청난 개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의사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보여줬어. 마이크로칩을 확인해봤더니 등록견이에요. 그것도 수입견 중에서도 최고급 혈통이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정도 개면 가격이 최소 2천만 원은 넘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2천만 원짜리 개를 내가 구한 거야? 칩에 등록된 주인 정보가 있나요? 있긴 한데 이게 좀 이상해요. 수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등록자 이름이 강태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전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락해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당장 연락해야 되잖아요. 이거 치료비를 누가 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아니, 2천만 원짜리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마이크로칩까지 심어놓고 왜 연락처를 비공개로 해놓은 거야? 일단 제가 센터에 연락은 해볼게요. 그리고 치료비는 일단 보류해드릴게요. 보류요? 그게 무슨... 주인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안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상의하죠. 수의사의 표정이 묘했어.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요? 이 정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았어. 재벌? 조폭? 정치인? 아무튼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냥 선의로 도운 건데.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일단 개는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해요.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개를 봤어. 새하얀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 이름이 뭐예요? 칩에 등록된 이름은 스노우래요. 스노우. 잘 어울리네. 나는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어. 조금만 버텨. 응? 주인 금방 올 거야.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 그 후 3일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어.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나는 매일 병원에 들러서 스노우를 봤어. 회복은 빠르게 되고 있었지만 치료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입원비, 약가, 추가 검사비. 어느새 4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어. 주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비싼 개를 버린 거야? 수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난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섬뜩했어. 만약 주인이 죽었다면? 아니면 정말로 누가 개를 훔쳐서 버린 거라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밤 병원에 난리가 났어. 그날도 나는 알바를 마치고 병원에 들렀어. 스노우한테 간식이라도 주려고 편의점에서 개 간식을 사가지고 갔거든. 1만 원이나 하는 거 내 돈으로 샀어. 그런데 병원 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세워져 있었어. 차를 잘 모르는 나도 알 정도로 고급차였거든. 뭐지? 병원에 웬 저런 차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병원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었어. 수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그리고 대기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분위기였어. 저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수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나를 돌아봤어. 당신이 스노우를 데려온 사람이요? 목소리도 차가웠어.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 네, 제가 골목에서 발견해서. 어디서 발견했지? 정확한 위치를 말해봐요. 청담동 뒷골목인데. 청담동 어디? 구체적으로. 남자가 한 걸음씩 다가왔어.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어. 저는 그냥 쓰러진 개를 도운 것뿐인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네? 당신이 개를 훔쳐서 치료비를 뜯어내려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저 봐요. 나는 선의로 도와준 거예요. 내 돈 3만 원으로 택시도 못 타는 상황에서 개를 업고 2km를 뛰어왔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왜 필요해요? 당신이 개를 훔친 게 아니라는 증거 말이요.
이 사람 진짜 미쳤어. CCTV 보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세요. 나는 정말로 쓰러진 개를 발견한 것뿐이에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면서 더 차가운 분위기에 사람이 들어왔어.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도 우르르 들어왔어. 형님, 이 사람이. 아까 그 남자가 황급히 인사를 했어. 형님? 그럼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당신이 내 조카개를 구해준 사람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 네. 그런데 조카분께요? 내 조카 강태준. 들어본 적 있어? 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 강태준이면 설마 그 강태준? 한국 3대 재벌 중 하나인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설마 태산그룹이? 맞소. 내 조카가 바로 그 강태준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 재벌가 사람들이 내 앞에 서 있다니. 그것도 엄청난 재벌가에. 그럼 스노우는 3년 전 영국에서 직접 데려온 게요. 조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존재였어.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 그런데 일주일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 조카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고 스노우는 그때 차에서 뛰쳐나간 거요. 교통사고라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를 들이받았어. 조카를 제거하려는 시도였지.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 왜 스노우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지, 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동안 스노우를 찾고 있었어. CCTV를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저는 당신이 구해준 거요. 진심으로 감사하오.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 뒤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고개를 숙였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치료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겠소. 남자가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 비서가 수표책을 꺼내더니 수의사한테 건넸어. 필요한 만큼 쓰시고 남은 건 사례금으로 이분께 드리시오. 아니, 저는 사례금까지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스노우는 죽었소. 그것도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 조카가 의식을 되찾으면 제일 먼저 스노우를 찾을 거요. 그때 스노우가 없다면.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 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저 사람들에게 스노우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어. 의식불명인 조카와 연결된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야. 제가 도움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예리하게 나를 쳐다봤어.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 편의점 야간 알바요. 학생이요? 아니요, 그냥 백수예요. 솔직하게 말했어. 숨겨봤자 조사하면 다 나올 테니까. 흥미롭소이다.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안이요? 스노우를 당신이 돌봐주시오. 네? 귀를 의심했어. 조카가 깨어날 때까지 스노우를 당신 집에서 돌봐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보다는 가정집이 회복에 좋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것 같더군요. 나는 고개를 돌려 스노우를 봤어. 스노우가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지만 저는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당연히 비용은 전부 저희가 되겠소. 사료비, 간식비, 병원비는 물론이고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드리겠소. 500만 원이요? 적소? 그럼 1000만 원으로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해졌어. 갑자기 재벌가 사람이 나타나서 걔를 돌봐달라고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하루 안에 답을 주시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 강민재, 태산그룹 부회장. 명함을 받는 손이 떨렸어. 부회장이 직접 나한테 명함을 준 거야. 연락 기다리겠소. 남자는 스노우를 한번 보더니 아쉬운 듯 돌아서서 나갔어. 수행원들도 우르르 따라 나갔어. 병원이 다시 조용해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수의사가 다가와서 물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생각엔 거절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왜요? 저 사람들이 하자는 걸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수의사의 말이 맞았어. 이미 나는 이 일에 깊숙이 연루돼 버렸어. 거절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계속 생각했어. 월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 당장 내 방 월세가 50만 원이야. 관리비 포함하면 60만 원. 그걸 매달 내는 것도 빠듯한데 갑자기 1,0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재벌가 사람들과 엮이는 건 드라마에서 봤잖아. 재벌가와 엮이면 절대 좋을 게 없어. 온갖 음모와 배신, 권력 다툼. 아씨,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쳤어. 하지만 결국 다음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강민재 부회장님 계신가요? 말씀하시죠. 스노우. 제가 돌보겠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파트 5 새로운 삶의 시작. 그 다음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아니, 바뀌었다는 표현도 부족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야 맞아.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오후 2시에 청담동 사무실로 오시죠. 나는 옷장을 뒤졌지만 입을 게 없었어.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밖에 없었거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입고 나갔어. 청담동 사무실은 초고층 빌딩 30층에 있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뭐하러 여기까지 오라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된 넓은 로비가 나왔어. 걔를 돌봐달라는 사람이 왜 이런 데서 만나자는 거지? 비서가 나를 안내했어.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로 들어가니 거대한 테이블이 있었고 그 끝에 강민재 부회장이 앉아 있었어. 어서 오시오. 앉으시지. 나는 얼어붙은 채로 앉았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 이게 뭐죠? 계약서요. 계약서요? 당신이 스노우를 돌보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거요. 나는 서류를 넘겨봤어. 한자가 섞여 있어서 읽기도 어려웠고 법률 용어투성이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꼭 써야 해요? 당연하지 않소? 우리는 당신에게 매달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는 거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 이건 비밀 유지 계약서요. 비밀 유지요? 당신이 우리 집안과 관련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만약 유출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요. 부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 그리고 우리 집안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지. 협박이었어. 노골적인 협박. 나는 그냥 걔나 돌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어. 어떤 비밀이요? 그건 알게 될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요. 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 이게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제안은 무효가 되는 거지. 부회장이 만년필을 내밀었어. 선택하시오. 나는 펜을 잡았어.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가 없었어. 사각사각. 서명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 좋소. 이제 우리는 계약 관계요. 부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스노우는 내일 퇴원 예정이요. 당신 집으로 직접 데려다 주겠소. 제 집이요? 거긴 너무 좁은데. 그래서 준비했어. 부회장이 봉투를 건넸어. 열어보시오. 봉투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었어. 이게 뭐예요? 새집 열쇠요. 네? 당신이 살던 곳은 스노우를 키우기에 너무 열악하지 않소? 맞는 말이었어. 내 원룸은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거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준비했어. 30평짜리 애완동물 키우기 좋은 곳이요. 그걸 저한테 준다고요? 계약 기간 동안 무료로 쓰시오. 관리비도 저희가 낼 테니 걱정 마시오. 머리가 빙빙 돌았어.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라니. 그리고 이것도. 부회장이 카드를 건넸어. 법인카드요. 스노우 관련 비용은
이 카드로 전부 처리하시오. 한도가 얼마예요? 제한 없소. 네. 필요한 만큼 쓰시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던 백수였는데 갑자기 강남 아파트의 법인카드라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어. 감사는 스노우를 잘 돌봐주는 걸로 하시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보고하시오. 보고요? 스노우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비서에게 보내주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부회장이 일어서면서 악수를 청했어. 그의 손은 차가웠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 나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 이게 정말 나야? 믿기지 않았어. 해시태그의 시태그 파트 6 스노우와의 일상. 다음날 정말로 트럭이 나타났어. 스노우를 데려온 건 물론이고 온갖 애완용품들을 가득 실어왔어. 이게 다 뭐예요? 스노우가 쓰던 물건들이에요. 비서가 대답했어. 침대, 식기, 장난감, 옷까지 등등. 걔 옷만 해도 한 박스였어. 걔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강태준 도련님께서 직접 고르신 거예요.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 도련님은 스노우를 정말 아끼셨어요. 나는 스노우를 봤어. 아직 다리는 불편한지 절뚝거렸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어. 이리 와, 스노우. 스노우가 나한테 다가왔어. 머리를 내 손에 비비면서 꼬리를 흔들었어. 너 진짜 착하구나. 비서가 모든 짐을 옮긴 뒤 서류 한 장을 건넸어. 스노우 일과표예요. 일과표요? 강태준 도련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침 7시 기상, 산책 30분, 식사 후 놀이시간 1시간. 표를 보니 깜짝 놀랐어.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어. 이걸 다 지켜야 해요? 가능한 한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스노우가 익숙한 루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떠나고 나니 나와 스노우만 남았어. 30평짜리 아파트에 덩그러니. 앞으로 우리 둘이 지내는 거야. 스노우가 나를 올려다봤어. 파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 잘 지내보자. 나는 손을 내밀었고 스노우가 앞발을 올렸어. 악수를 한 거야. 오, 신기하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됐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스노우야, 산책 가자. 목줄을 채우려는데 스노우가 도망갔어. 아니, 왜? 산책 싫어? 알고 보니 목줄 채우는 방법이 틀렸어. 강태준이 특별히 맞춘 목줄이라 채우는 방법이 달랐던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복잡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겨우 채웠어. 산책을 나가니 사람들이 쳐다봤어. 와, 저게 진짜 예쁘다. 얼마짜리예요? 혈통이 엄청나 보이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서 불편했어. 저는 잘 모르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나도 정확히 뭘 모르니까. 그런데 스노우는 다른 개들을 무서워했어. 다른 개가 다가오면 내 뒤로 숨었어. 왜 이래? 사회성이 없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강태준이 스노우를 너무 과보호했던 거야. 다른 개들과 접촉을 거의 안 시켰대. 그래서 이렇게 소심한 거구나. 집에 돌아와서는 밥을 줘야 했어. 사료는 프리미엄 수입 사료였고 물은 생수만 먹어야 한댔어. 생수? 걔가 생수를 먹어?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게 강태준이 키운 방식이니까. 밥을 주니 스노우가 먹지 않았어. 왜? 배 안 고파? 한참을 쳐다보다가 깨달았어. 강태준은 스노우랑 같이 먹었을 거야. 아, 내가 먹어야 너도 먹는구나. 나도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어. 그제서야 스노우가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 까다로운 녀석. 하지만 미울 수가 없었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 저녁이 되면 스노우는 창가에 앉았어. 밖을 계속 쳐다보면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 뭘 찾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강태준을 찾고 있는 거야. 너 주인 보고 싶구나.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 스노우는 주인이 왜 안 오는지 몰라. 왜 갑자기 낯선 사람과 지내는지 몰라. 그냥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미안해.
내가 내 주인은 아닌데. 스노우를 안아줬어. 스노우는 내 품에서 떨고 있었어. 괜찮아. 내 주인 꼭 깨어날 거야. 나도 믿지 않는 말을 했어. 하지만 스노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파트 7이기의 순간. 한 달이 지났어. 스노우와의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름 평화로운 일상이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스노우가 내 침대 옆에 있고 같이 아침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같이 쉬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법인카드로 뭐든 살 수 있었고 월세 걱정도 없었고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어. 강민재 부회장이었어. 지금 당장 스노우 데리고 병원으로 오시오. 무슨 일이세요? 조카가 깨어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정말요? 지금 당장 오시오. 서울대병원 VIP 병동. 전화가 끊겼어.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 스노우야, 가자. 내 주인 깨어났대. 스노우도 뭔가 느낀 듯 흥분했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빙글빙글 돌았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 차원이 달랐어. 호텔처럼 고급스러웠고 경호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 저는 스노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간호사가 안내했어.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어.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창백하지만 잘생긴 남자였어. 강태준. 스노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스노우가 나를 돌아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내 주인이야. 스노우가 달려갔어. 침대로 뛰어올라서 강태준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 스노우야. 미안해. 강태준이 스노우를 껴안으면서 울었어. 재벌 손자가 차가워 보이던 그 사람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 나는 뒤로 물러났어. 저건 내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어. 강민재 부회장이 다가왔어. 수고했소.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조카가 당신을 보고 싶어하오. 저요? 강태준이 손짓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안녕하세요. 당신이 스노우를 구해준 사람? 네, 우연히 발견해서.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스노우 덕분에.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 오빠, 정신 차려. 여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어. 이런 때에 걔를 찾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 사실이잖아. 오빠는 지금 회사 경영권 싸움에 휘말려 있어. 사촌들이 오빠 자리 노리고 있다고. 그게 스노우랑 무슨 상관이야? 정신 차리라고. 걔 따위에 신경 쓸 때가. 다시는 스노우를 그렇게 부르지 마. 강태준이 일어섰어.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어. 스노우는 내 가족이야. 가족? 웃기지 마. 그냥 걔잖아. 나가.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 뭐?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라고. 오빠, 지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자가 이를 갈면서 밖으로 나갔어.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 강태준이 다시 침대에 앉았어. 미안합니다. 보기 안 좋은 걸 보여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건 제 사촌 누나예요. 강미선, 저랑 회사 물려받으려고 다투는 중이죠. 강민재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어. 태준아, 이제 좀 쉬어라. 삼촌, 저 괜찮아요. 강태준이 나를 봤어.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이 한 달 동안 스노우가 힘들어하진 않았나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 처음엔 창가에서 계속 밖을 보더라고요. 아마 당신을 찾았던 것 같아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했어요.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좋아하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강태준이 스노우를 쓰다듬었어. 당신 덕분에 스노우가 살았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강태준이 강하게 말했어.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만 더 스노우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네. 예상치 못한 부탁이었어.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한 달은 더 있어야 한대요. 그렇지만, 그리고 집안 상황도 복잡해요. 스노우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어요. 강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어. 당신을 믿고 싶어요. 스노우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스노우를 봤어. 스노우는 강태준 옆에 딱 붙어 있었지만 가끔씩 나를 돌아봤어.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 그날 밤 스노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스노우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을 봤어. 주인 보고 싶지? 스노우가 나를 돌아보고 꼬리를 흔들었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어. 그날 이후로 상황이 급변했거든. 파트 8 진실과 선택.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기분 탓인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뭐지? 왜 나를 미행하는 거야? 불안감이 커져갔어. 그러던 어느 날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밤 11시였어.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이 시간에 택배가 웬?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 아니, 들어왔다기보다 밀고 들어왔어.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친다. 남자가 칼을 꺼냈어. 온몸이 얼어붙었어. 돈 줄 테니까 그냥. 돈? 우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는데요? 게. 순간 이해했어. 스노우를 노린 거야. 안 돼요. 스노우는. 시끄러워. 남자가 칼을 휘둘렀어.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팔에서 피가 흘렀어. 악. 그 순간 스노우가 뛰어나왔어. 남자한테 달려들면서 으르렁거렸어. 이게 새끼가. 남자가 스노우를 발로 찼어. 스노우가 벽에 부딪히면서 비명을 질렀어. 스노우. 분노가 폭발했어. 나는 옆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었어. 이게 자식아. 우산으로 남자를 마구 때렸어.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뒤로 물러났어. 경찰 불러. 지금 당장. 나는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 하지만 남자가 더 빨랐어.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 너 죽고 싶어? 남자가 다시 칼을 들었어. 이번엔 진짜 찌르려는 것 같았어. 제발, 제발요. 눈을 질끈 감았어. 그때 문이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이 우르르 들이닥쳤어. 남자는 붙잡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괜찮으세요? 경찰이 다가왔어. 스노우. 스노우 먼저. 스노우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 걔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확인 좀. 제발. 나는 스노우한테 기어갔어. 스노우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스노우가 내 손을 핥았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 왜 우리를 노린 거예요? 경찰이 남자를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남자는 강미선이 보낸 사람이었어. 강태준의 사촌 누나. 걔를 없애면 강태준이 무너질 거라고 그 여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 미친. 완전히 미친 거 아냐? 걔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걔를 죽이려고 하다니. 강미선 씨도 곧 체포될 겁니다. 당연히 잡아야죠. 나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
팔에 깊진 않지만 긴 상처가 났어. 2주는 붕대하고 있어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 강민재 부회장이 병원으로 달려왔어. 괜찮소? 많이 놀랐겠소. 스노우는 괜찮아요. 제가 지켰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태준이가 알면 충격받을 거요.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될 거요. 뉴스에 다 나왔어. 과연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어. 태산그룹 경영권 다툼, 살인 미수까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 애완견 살해 시도한 강미선 구속. 난리가 났어. 강태준이 직접 전화를 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괜찮아요. 스노우는 무사해요. 당신이 다쳤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가족 때문에. 강태준이 울먹였어. 당신까지 다치게 하다니. 강태준 씨.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미선이 미친 거죠. 하지만 스노우는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스노우를 안았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스노우가 나를 올려다봤어. 그 파란 눈동자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있었어. 그로부터 한 달 후 강태준이 퇴원했어. 그는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강태준은 훨씬 건강해 보였어. 스노우가 달려가서 뛰어올랐어. 스노우야. 둘의 재회를 보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어. 당신 덕분에 스노우를 다시 만났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강태준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 저랑 같이 스노우를 키우실 생각 없으세요? 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 공동 양육이요. 저도 일이 바빠서 스노우를 항상 돌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스노우한테도 저한테도. 강태준의 눈빛이 진심이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당신도 스노우의 가족이잖아요. 나는 스노우를 봤어. 스노우는 강태준과 나 사이를 오가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 알겠어요. 같이 키우죠.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어.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어. 재벌 손자와 백수였던 나, 그리고 하얀 개 스노우.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우리는 가족이 됐어. 골목에서 죽어가던 개를 구한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야. 스노우야, 산책 가자. 저도 같이 갈게요. 강태준이 뒤따라 나왔어. 우리 셋은 나란히 걸었어.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어. 그리고 나는 확신했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하고.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골목에서 스노우를 발견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